결국 민주당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굴복하면서 막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내부에서조차 뭐랄까 끔찍한 실수였다 이런 탄식까지 나온다고 하니 참 혹시 당신도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야? 하고 답답하셨다면 오늘 저희가 최신 소식들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좀 시원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들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 길고 길었던 셧다운이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균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방향으로 일단 봉합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특히 민주당이 왜 이렇게 후퇴했는지 그 배경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국 정치, 또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40일간의 셧다운 정말 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종료될 수 있었던 건지 거기부터 좀 짚어보죠. 민주당 내부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상원에서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상원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를 막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거든요. 네, 60표.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죠.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연히 반대 당론을 정하고 공화당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상원의원 8명. 8명이 지도부 방침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거죠. 8명이요. 아니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8명의 이탈표 덕분에 찬성 60표를 정말 겨우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 절차가 통과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내세운 명분은 뭐였습니까? 그냥 셧다운 끝내자 뭐 이런 거였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특히 그 연방 공무원들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런 거였죠. 일단 정부문부터 다시 열고 쟁점이 됐던 그 오바마 케어 관련 문제 같은 거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런 논리였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네, 실제로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다음 달에 관련 표결을 약속받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약속이 글쎄요, 지켜질 거란 보장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딱히 얻어낸 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트럼프 행정부랑 공화당에게 시간만 벌어준 셈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인데요. 오바마 케어 관련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다음 달 표결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지지층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 목표는 뒤로 미뤄지고 정치적인 신뢰 없이 후퇴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거죠. 단기적인 혼란 피하려다가 더 큰 걸 놓쳤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나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상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번 합의를 아주 좋은 거래, very good deal, 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죠. 특히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이나 범죄 조직을 위해 싸우는 걸 중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기 주장이 관철됐음을 강조했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수처럼요. 네. 셧다운 기간 동안에 국민들, 특히 항공편 이용객들 불편이 엄청 컸잖아요. 그 항공 관제사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결근하고 항공 대란이 현실화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대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방식이었어요. 결근한 항공 관제사들한테 즉시 업무에 복귀 안 하면 급여 깎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직접요? 네. 공무원 노조랑 갈등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한 태도였죠. 반면에 셧다운 중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 관제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는 1인당 무려 $10,000, 우리 돈으로 약 1,450만 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와, $10,000 보너스요. 진짜 좀 극단적인데요.
치칙과 단근이 확실하네요. 네,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고요. 1인당 2,000달러씩 나눠주겠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제안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자기가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입 있잖아요. 그걸 재원으로 활용해서 고소득층 빼고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 그러니까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1인당 2,000달러요? 액수도 엄청나지만 아니 관세 수입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재원 마련은요? 논란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즉각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국이 걷어들인 관세 수입 총액보다 그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관세 수입이나 그로 인한 투자 유치 효과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반박은 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재원 마련의 현실성보다는 그 정치적 의도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적 의도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최근에 있었던 선거 패배라던가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신에게 좀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거죠. 아, 현금 살포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그렇죠. 막대한 연금 지원 약속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하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좀 잠재우려는 일종의 포퓰리즘적 승부수 아니냐는 거죠. 동시에 이제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보, 포우즈라고 부르면서 관세 덕분에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물가 상승도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행보네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민주당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8명의 이탈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엄청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망감 표출 수준을 넘어섰어요.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공개 인터뷰에서 동료 8명의 결정을 끔찍하고 끔찍한 실수, terrible, terrible mistake 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끔찍한 실수. 근데 그의 말이 더 신랄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우리 편이었고 여론도 우리를 지지했는데 왜 싸움을 멈췄나?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결국 공화당이 무너졌을 텐데 그냥 항복해버렸다. 이러면서 아주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 유리한 고지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이런 인식이군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안긴 또 다른 상처예요. 민주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기존 리더십으로는 트럼프를 상대할 수 없다. 새로운 리더십과 전략이 절실하다. 이런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이번 셧다운 협상에서 보여준 것이라고는 정치적 쇼맨십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야. 당신이 이번 결과를 보면서 느꼈을 그 답답함 있잖아요. 어쩌면 그 근원에 바로 이런 리더십의 부재 혹은 전략적 실패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투에서 졌으면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 방식만 고수하다가 판을 그르쳤다. 이런 지적이군요. 참, 결국 이렇게 정치권이 힘겨루게 하는 동안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항공대란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하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이라고 하죠.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 수혜자들이 겪은 혼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미국인이 무려 4,300만 명에 달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4,300만 명이요? 어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혼란을 겪었다는 건가요? 지원금이 안 나왔나요? 셧다운으로 예산 집행이 딱 중단되면서 미 농무부가 11월군 스냅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식료품 구매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하니까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5개 주 정부하고 시민단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아, 소송까지 갔군요. 네. 하급법원에서는 주 정부 손을 들어줬어요. 노무부가 비상기금 같은 걸 동원해서라도 예정대로 지원금을 전액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했죠. 아, 그럼 일단 급한 불은 끈 거네요. 아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그 전액 지급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법은 문제는
일부 주 정부는 이미 하급 법원 판결을 믿고 수혜자들 카드에 11월 지원금을 전액 충전해준 상태였다는 거죠. 아, 이미 지급했는데 대법원 결정이 뒤집혔다? 와, 이거 정말.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대법원 결정 이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되지 않은 지급이다 이러면서 주 정부에 상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주 정부들은 당장 다음 달 지원금 지급도 불투명해졌는데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불확실해지면서 그야말로 재앙적인 혼란, 캐타스트로픽 컨퓨전이 닥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굶어 죽을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절규까지 나왔어요. 어휴,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이 정치 싸움의 불똥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튀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뭐 경제 전반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경고음이 나왔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셧다운이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요? 네,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은 미국 연간 소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항공대란 같은 걸로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죠. 결국 정치적 명분 싸움의 대가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치르게 된 셈이네요. 네,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역대 최장기 셧다운은 결국 민주당의 내부 분열과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항공대란이라든지 또 4,3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불안이라는 아주 값비싼 청구서가 남았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책하고 더불어서 그 1인당 $2,000 현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동원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지지층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패배로 드러난 내부 균열을 봉합하고 또 흔들리는 리더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국정 운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 당신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 내 비판처럼 조금 더 버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막무가내식 돌파력이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번 셧다운 종료는 끝이 아니라 더 격렬한 정치적 충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